네, 이번에는 카약을 타고 2주간에 걸쳐서 낙동강을 탐사한 양돈영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습니다. 뭐 카약이 카누보다 굉장히 액티브하고 네. 그렇다는데 아니 이렇게 중년 연세에 나이 하여튼 그렇게 카약을 타고 낙동강을 탐사할 계획을 세우신 뭐 특별한 동기가 있는 겁니까? 네, 동기가 이제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제가 영남대학교 탐험대 2대 대장 출신입니다. 탐험대, 예, 영남대 서클이죠. 탐험대. 예.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산에 다니거나 스쿠버 다이빙을 하거나 동굴 탐험을 했었는데 네. 남의 뒤를 밟는 것 같아서 남이 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네. 낙동강을 우리가 곁들여 살고 있는데 상류부터 하류까지를 한번 내려가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제가 대학 4학년이 1979년도인데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79년이 아주 그 화려한 한 해였습니다. 그죠? 화려하다는 표현이 맞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참 네. 격변기죠. 여러 가지 네. 참 네. 힘들었던 시절인데 네. 학교를 저희가 아마 출석 일수를 거의 절반밖에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중간에 뭐 휴교하거나 맞습니다. 뭐 수업을 휴강하거나 이렇게 했죠. 분마 사태부터 시작을 해서 네. 11.6 뭐 아주 크게는 네. 12 사태까지 다 일어났었던 그런 네, 일들인데 해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그때 그걸 하지 못하고 내내 꿈을 꾸다가 올해가 40년입니다. 그래서 꿈꾼 지 40년 만에. 예, 그렇죠. 79년. 40년 만에 네. 제가 꿈꾸었던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아주 잘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낙동강을 내려올 때 어떤 의의를 찾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창하게 수질 검사까지도 해보자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해왔었지만 네. 그것 또한 저 혼자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저는 또 엄밀히 교육받은 환경 운동가도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그걸 포기하고 가장 크게 생각했었던 것이 석포에 있는 영풍재련소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문제가 돼 있고 현재 사회 이슈가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영풍재련소의 오폐수 문제들인데 네. 그걸 이제 여러 사람들이 좀 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다음에 또 인식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실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영풍재련소에 있는 중금속이라는 것은 저희들 눈에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 또한 너무나 많은 힘든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마지막 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네. 두 가지 뜻으로 그 시작했습니다. 낙동강의 지금 보가 굉장히 예전하고 달리 79년대 계획하실 때하고 달리 지금은 보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탐사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그간에 그 낙동강이라고 하면 영남의 젖줄이라고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걸어서 구간을 한다든가 또 근간에 뭐 자전거 길이 잘 나 있어서 자전거 길을 한다든가 하는 일이 있었고 예전에 한번 여자 산악 팀들이 뗏목으로 한번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예, 뗏목 전 탐사한 적이 구간을 있습니다. 한 예, 것은 예. 아니고 그 아래쪽에 이제 뗏목을 띄울 수 있었는데 저는 황지에서 시작해서 구문소부터 하류에 있는 낙동 하단보라고 하죠. 네. 낙동 하단보를 지나서 저희들 마지막까지 바다에 도착하는 것을 제 목표로 해서 했었는데 그 지금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해서 보라고 하지만 거의 댐 수준입니다. 네. 굉장히 크고 가보신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그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1인승 카약으로는 넘을 수도 없고 카약은 물에 떠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카약을 드러내고 다시 띄우고 하는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라는 것이 안전 문제로 인해서 상류 100m, 하류 200m에는 접근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에 설치되어 있는 배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계류장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협조를 관에 구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그 이전에 배를 빼고 그 이후에 배를 다시 띄우고 하는 그 과정이 좀 힘들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홀로 하신 거예요. 어떤 지원을 받거나 후원을 예. 받거나 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 지원이나 후원은 특별히 받은 것이 없고 하나는
저는 배를 갖고 내려가기 때문에 배의 모든 것을 무보급으로 할 수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를 따라오는 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개성 중학교 출신입니다만 네, 보이스카웃에서 그때부터 우정을 쌓아온 친구가 처음부터 끝까지 생업을 포기하고 아이고. 뒤에서 서포트를 해줬습니다. 네. 예, 송창동이라고 합니다. 예. 네, 네. 그러니까 2주간에 걸쳐서 집에 못 들어가시고 계속 잠은 어디서 직접 해드시고. 예, 그럼요. 네. 그 식사는 거의 현지식으로 해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동 시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잠은 제일 좋았던 게 요즘 그 지방에 가면 지원 사업이 있어서 팔각정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동네마다. 그래서 그 팔각정을 주민의 양해를 구해서 자기도 하고 노숙하신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노숙도 굉장히 편안한 노숙을 했습니다. 네. 풀벌레 소리, 별 보고, 바람 소리, 새 소리 아주 좋았었습니다. 오히려. 그러고 텐트 생활도 잠깐 했었고, 씻기가 힘들고, 도시를 지나가야 될 수밖에 없었을 때는 저희들 캠프사이트 확보가 어려워서, 모텔에서도 자고, 그렇게 마지막까지 무사히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팔각정에서 주무실 때까지만 해도 참 자연에 감사하는데 네. 이제 낙동강 이제 카약을 타고 갈 때 그 막 녹조를 본다든지 오염 시티를 봤을 때는 또 분노도 많이 솟아올랐을 것 같아요. 그 구간별로 오염의 상태가 어떻든가요? 상류, 중류, 하류. 그렇죠. 대강 이제 일정을 말씀드리면 1일차에는 제가 낙동강의 상류로 이제 저희들이 알고 또 있는 황지못이 있습니다. 황지못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황지서부터 황지천이라고 부릅니다. 네. 사실 낙동강이라고 하면 경상북도 봉화부터 낙동강이지 그 위쪽은 황지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인데 그 황지천은 무릎까지 물이 안 옵니다. 발목 조금 넘어가는 그런 개천입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긴 배를 탈 수가 없고 낙동강 중에서 유일하게 재밌는 곳이 나중에 한번 관광 가셔도 좋을 만한 곳인데 구문소라고 해서 구문소. 물이 바위에 구멍을 뚫어서 물길을 낸 곳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동굴이죠. 동굴 사이로 물이 내려가는 것이 다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주 멋이 있는 곳인데 그 구문소 아래쪽 하단부터 배를 띄우기 시작을 해서 네. 석포까지 제 1일차를 마쳤고 네. 석포 재련소죠. 네. 2일차에는 제가 석포 재련소 앞에서 잠깐이나마 1인 시위를 했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석포에서 제발 네. 이런 오폐수를 흘려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걸 했었고 석포에서 이제 저는 2일차에 승부 분천 구간을 마쳤는데 이 구간이 참 재밌습니다. 승부 분천 구간이라고 하면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 강가에 그 산책로라고 하나요? 요즘 그 지방자치에서 트레킹 로드라고 해서 네, 트레킹 길이 있죠. 트레킹 네. 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다 만들어졌는데 차가 못 갑니다. 기차만 가죠. 그 강을 따라서. 그리고 차를 가려면 돌아가야 됩니다. 그 승부에서 분천까지는 아주 상당히 많이 돕니다. 그래서 그 구간이 어려운 구간을 제가 하루 만에 했었고 이제 분천에서 도산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이 제가 쭉 내려왔었는데 네. 사실 그 상류에서 저희들이 물이 깨끗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깨끗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황지에서부터 석포까지도 석포 재련소까지도 물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그리고 최상주 구간이죠, 거기. 예, 그렇죠. 최상류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오폐수들이 많았었고 그다음에 그 강이라고 해야 되나 개천을 내려가는 가 쪽에 돌들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은 석포 아래쪽에는 다슬기를 잡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이유는 석포 아래쪽에는 다슬기가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염. 예전부터 상당히 심각한 그 중금속 오염 때문이라고 봐야죠. 카드뮴 예, 있죠. 뭐 예. 여러 가지죠. 예. 그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대표적인 게 카드뮴입니다만은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석포까지 제가 나중에 그 사진이 제공이 되겠습니다만은 네. 다슬기 잡는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들은 얘기를 전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분들도 다슬기를 잡아서 그냥 다 판다고.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물이 깨끗지 못하다는 얘기를 언뜻 해서 제가 상당히 여기도 잡아서 파는구나. 직접 먹지 않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들었었는데 그건 한 번 더 검증을 해봐야 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잡아서 먹는 게 아니라 잡아서 팔아요. 네, 그렇게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 참 그 석포재련소 판결이 곧 나죠? 예, 그 지금 아마 뭐 조업정지 처분이 지금 내려져 있는데 아마 이게 청문과 더불어서 아마 14일에 1심 판결이 난다고 해요. 저기 7월. 예, 그렇죠. 7월 14일. 네. 그런데 문제는 뭐 그런 이야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태백 쪽에 지금 뭡니까 오수인가 이런 정화 처리 시설이 지금 부족해서 그냥 똥물이 그대로 흘러내려온다는 얘기도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그런 표현을 쓰는데 각 지역의 요즘 그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자기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받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소위 환경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중에서 한 분이 사진 작가분이 있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주민이 아니고 이건 한번 나중에 저희들 낙동강물에 취수를 하는 지역에서는 이걸 꼭 알아봐야 될 문제가 뭐냐 하면 태백이나 황지, 태백이죠. 태백에서 과연 자체 내에서 흘려보내는 오폐수들을 100% 정화하고 보내는가. 이것부터 시작이 낙동강물을 먹는 사람들은 생각의 시작이 거기서부터 돼야 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카드뮴, 중금속 여러 가지 이번에 조업 정지를 해서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가장 상류에 있는 태백, 황지에서부터 오폐수들을 자기네들이 버리는 오폐수들이 과연 이 낙동강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낙동강물을 다 받아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덕적으로나 이런 자기네들이 오폐수를 100%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또 그 오폐수를 100% 정화하고 있는지는 꼭 검토를 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 그 육안으로 보기에도 바위나 이런 게 드러났다는 얘기. 상당히 바위 쪽에 그 나쁜 찌꺼기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라는 것은 올라가면은 물자국이 높아지고 그 물이 이제 갈수기가 되면 물자국이 내려가는데 그 중간에 물이 내려가는 흔적 속에서 상당히 많은 오염들이 돼 있습니다. 지금도 바위들이. 그래서 그건 제가 나중에 그 사진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는 일반 시민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죠? 관련 기관에서 요청을 하든지 태백이나 황지에 요청을 하든지 환경부처에서 하든지 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감시하고 조처를 좀 취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올 1월만 해도 사실은 지금 환경부 장관이 조명래 장관이죠. 석포재련소 찾아서 뭐 이렇게 무단방류, 무방류 이런 쪽에 어떤 당부를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좀 정부라든가 우리 지자체 그리고 환경단체는 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최근에 지금 인천에 붉은 수돗물 지금 상수도관리의 노후화 때문에 낡은 상수도관 때문에 지금 붉은 수돗물이 나온다고 수도권 그날래예요. 그런데 지금 낙동강 수계에는 이렇게 최상류 지역에 상시 오염을 안고 살고 이런 상황인데도 아무 정부도 조치가 없고 지자체에서도 조치가 없고 주민들조차도 아무 지금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대한민국은 중앙만 있고요. 수도권 공화국이라서 그런데 수도권 말고 지방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에 가면 농암종택이라고 있습니다. 농암종택에서 종손께서 제가 평소 친분이 있어서 제가 이 낙동 환경에 대해서 알리고자 이런 운동을 합니다. 인사를 갔더니 거의 울먹울먹거리면서 여기에는 다슬기, 말조개라고 있습니다. 말조개. 그다음에 강에서 있었던 개 같은 것들이 있답니다. 그런 것들이 아주 많이 살았었는데 지금 한 마리가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한탄을 하셨고 또 하나의 부연을 하면 안동 사람들은 안동댐에 내려오는 그 거대한 물을 두고 이마댐에서 물을 뽑아 먹습니다. 이유는 지금 낙동강의 상류 지역에 있는 태백 황지의 물이 깨끗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설명드려야 될 것은 전 구간 중에서 가장 제가 힘들었던 부분들은 어쩌면
구미서부터 제가 잠깐만요. 예. 낙동강 중유지역. 예, 그렇죠. 예. 구미서부터 강정보까지가 아니었었나 싶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예. 지금 구미 취수장이 있고 예. 그 아래쪽에 훨씬 칠곡에 이제 저희들이 그 대구 취수장이 예, 있죠. 대구 시설이죠. 예. 이 구간에 강은 넓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가운데는 어느 정도 유속이 보장이 되겠지만 예. 가 쪽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떤 사람들은 추천을 하기를 마스크를 하고 안 내려가도 괜찮겠냐고. 왜 그렇겠어요? 냄새 때문에 그래서 냄새 때문에. 네, 네. 강 지금- 은전이 쪽에는 네, 냄새 그렇죠. 때문에 배를 운항할 수 없을 그렇죠. 정도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 가 쪽에 굉장히 많은 그 오폐수들이 흘러가서 쌓여진 시궁상이라고 합니까? 예. 검게 이렇게 예. 최적된 것들 이런 예.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런 학자적인 지식이 없어서 죄송합니다만은 과연 대구에 있는 취수장을 구미 위쪽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 그 물이 예. 정말 안전하고 깨끗할까 하는 굉장한 의심을 내내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학자들이나 실제로 가서 그 요즘 그 상수도 하는 저기 그 관리하는 이제 쪽이 그 제가 갑자기 죄송합니다만 예, 저기 K워터 예, 만드는 K워터하고 거. 수상공사요. 예, 네. 공사 있죠. 수상공사. 예, 그쪽에서 각 구역구역 배를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학자들이 또 그다음에 그 기획 하시는 분들이 책상에서 앉아 하실 게 아니고 예. 실제로 한번 가 보세요. 갈수기에 가 보세요. 예. 물이 많이 내려오는 홍수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 물 흘러가고 나면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궁금한 부분이 그런 건데 지금 대구 좀 치수원 이전도 사실 구미하고 갈등까지 빚으면서 지금 그 송실 쪽에서 의뢰해서 지금 치수원 이전 용역을 지금 줘서 지금 11월쯤에 올 그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래서 이게 아마 대구시가 계속 요구해서 이제 경북도에서 조정을 이제 정부제 중앙정부에 맡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오는 건데 과연 지금 양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은 네. 대구 치수원을 이전한다고 해서 구미 상류 쪽으로 과연 그 괜찮겠느냐? 그 실제적으로 대구 시민들은 구미 상류 쪽으로 치수원을 이전하는 것은 구미 공단의 어떤 그 오폐수들이 그 뭐 고의적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실수라도 무단 방류가 될 경우에 있는데 그런 피해라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 구미 상류 지역 구미 위쪽에서 취수를 하겠다는 건데 이쪽에서 취소해봐도 소용없다는 얘기시네요. 제 개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예. 지금 현재도 예. 그런 물을 취수를 해서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마시고 있다는 것 자체도 아마 우리나라 K워터의 정수시설은 세계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그 물들을 내려오면서 봐왔던 물들을 정수시켜서 마신다. 저는 계속 이 의문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진짜 물을 제대로 마셔야 먹어도 되는 되나 건지. 아니면 생수병을 안고 살아야 하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태는 물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하시는 분들이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렇지. 아세요? 그 낙동강 그 대구 취수원에서 먹는 예. 시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물을 먹는 사람들이 지금 대구에 지금 8개 구군 중에 예. 동구 수성구 주민들은 우문댐 물을 먹습니다. 네. 나머지 6개 구군 주민들은 다 낙동강 물을 먹고 있죠. 그래서 네. 지금 아마 뭐 이마댐 물 이야기도 나오고 실제적으로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데 안동 쪽의 분들은 안동어성이나 이런 쪽 분들은 이마댐 물을 지금 아마 취소하고 있을 겁니다. 네. 지금 이마댐 물은 지금 영천댐으로 흘러내려 보내서 아마 3분의 2는 지금 포항이나 이쪽 경기 쪽으로 흘러보내고 3분의 1을 아마 금호강 유지수로 내려보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낙동 최상류 지역의 오염은 이 정도 상태라면은 뭐 하류는 구미 상류 쪽으로 치수를 이제야 되는 문제가 아니고 네. 양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오히려 이마댐 쪽으로 지금 수계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그나마 예. 이마댐 상류 쪽에는 소위 사람이 사는 도시화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태백도 없습니다. 인간의 그래서 오염원이 없다는 거죠. 예, 인간적인 오염들이 없고 제가 또 하류 쪽에 가서 깜짝 놀란 것들이 비를 많이 맞았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하루 왼종일 비를 맞은 날이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그 빗방울에 공기방울이 생겨서 저희들 풍선 불면 공기방울 나는 것처럼 공기방울이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염이죠. 아, 비가 때려서 비가 강에 때려. 강 수면에 때리면 예. 공기방울이 볼록하게 생깁니다. 제가 카메라 촬영을 다 해왔습니다. 네, 네. 그게 뭘까요? 네. 그거는 세제입니다. 세제. 아, 우리가 그 풍선 불듯이 네, 네. 그 부는 것 원리로 네.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서 수면에서 그걸 때리면 그 세제가 많은 곳은 전부 방울방울이 생깁니다. 그걸 제가 촬영을 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을 말씀하신 대로 구미 이쪽으로 올린다고 해서 그 구미 물이 마실만하고 깨끗한가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가 보셔서 네. 눈으로 보고 설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면 이 물은 아니라고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나그 하루식은 어떻던가요? 그러면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산 사람들도 상당히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상하게도 그 중간중간에 자연은 스스로 정화 능력을 갖기는 갖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대구 지역의 칠곡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그렇게 악취가 나던 것들이 볼을 한두 개 지나가면서 악취가 적어졌어요. 물론 예. 부산에 가면 삼랑진 철교 부근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예. 그 상당히 안 좋았고 힘이 들었는데 예. 그 물을 보면 또 참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예. 그 구정물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부산 사람들도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그 중간중간에 그 냄새들이 어쨌든 사라졌어요. 그거는 수초들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부근의 합천이나 다른 데에서 깨끗한 물들이 흘러 들어와서 그런지 그건 저는 학술적으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냥 제가 보고 느낀 것들은 중간중간에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오히려 부산 대구 아래쪽이 냄새가 덜 나고 그다음에 또 그 이끼도 적고 물이끼도 적고 그랬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환경단체들은 지금 건강하고 낙동강물에 비교를 하면서 건강수계 쪽에서는 그 보를 개방해서 상시 개방해서 이제 물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녹조가 덜하다. 낙동강 쪽은 보에 물을 받아놔서 녹조가 더 심하다. 녹조 뭐 환경단체에서 녹조라떼라까지 이야기합니다만은 녹차라떼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생각은 어떻습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얘기는 하고 싶습니다. 예. 녹조가 봤는데 저는 계절이어서 그런지 그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녹조는 실은 부산 하구 쪽으로 가서 녹조를 많이 봤고 네. 그 위쪽에 아주 그 고형화된 녹조라든가 네. 정체된 녹조들은 거의 많지는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있긴 있었지만 많지는 않았어요. 비가 오는 저는 이제 쪽에서 부산을 비를 만난 거는 예. 창녕 하만보를 지날 때 만났지 그 전에는 비를 못 만났습니다. 그랬었어요. 그 위에는 갈수기였습니다. 예. 네. 그 마지막 말씀하신 예. 보호 문제에 대해서는 예. 지금 하구뚝의 예를 한번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예. 보라든가 인공 카약을 타는데 그 금융 카약을 타는데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인공적인 물질 옆에는 가지 말랍니다. 그게 뭐냐면 인공적으로 다리를 만들거나 그 돌다리를 만들거나 또 볼을 만들거나 했을 때는 그 물 안쪽에 어떤 날카로움이 철근이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 객언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저희들 그 교훈을 하나 얻고자 그냥 참고 말씀드리면 제가 카나다 로키 마운틴에 오래 있었는데 거기 마운틴 가이드들을 양성하는 학교나 파크 카나다라고 하는 카나다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단체에서 제1 모토가 뭐냐면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부산 하단보라고 하는 것들을 하구뚝이라고 하죠. 네, 죄송합니다. 하구뚝, 하구뚝을 만드는 이유가 중동 건설 경기가 문제가 되고 나서 국내 그 건설 경기를 활성화할 이유도 있었고 그러나 그 또 하나는 그 전에 용수 문제로는 부산의 공업 용수가 지금 공업단지보다 굉장히 더 많았습니다. 그죠? 공업 용수가 부족했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또 그다음에 그 하부뚝을 설치를 안 하니까 밀물 때 바닷물이 들어와가지고 그 상수원 치수장까지 위협할 정도로 많이 밀고 들어왔었던 거예요. 바닷물이. 그래서 하구뚝을 설치를 했는데 그 하구뚝을 설치를 해서 문제되는 것들이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그 섬의 그 환경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대한 문제들이었었고 했었는데 지금 순기능으로는 예전에는 농사들이 여름에 농사물이 많이 필요했고 겨울에 필요 없었어요. 예. 네. 근데 지금은 겨울에 물이 더 필요합니다. 사계절 하우스 그렇죠. 농사라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 낙동 하구 뚝이 그 양쪽에 있는 평야들의 용수원이 됩니다. 예. 물의 공급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인공적으로 어떤 거를 누가 뭘 만들었으면 순기능과 역기능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 이제 순기능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건강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저는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지금보다 수차를 더 만들어서 수력 발전을 해라. 수력 발전을 해서 물은 흘려보내고 또 거꾸로 올려서 그 긴 전기로 거꾸로 올려서 그 볼을 유지하면 어떨까? 저는 내내 내려오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볼을 다 뜯어 버리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다. 능사가 아닙니다. 제 생각은 그러면 그 볼을 차라리 더 높여가지고 수차를 줘서 수력 발전을 해서 내려갔던 물을 다시 일부 올려가지고 유속을 적정 유지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것들은 제 제안입니다. 네. 그래서 네. 저도 사실은 보호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 정부 민주당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보호 해체가 사실 당론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지금 그 지자체라든가 현지 주민들의 반응에서 반대하죠. 또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또 주춤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저는 뭐 전정보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뭐 사실 저도 사실 보호에 대한 어떤 좋다 나쁘다에 대해 저는 어떤 뭐 선입견이랄까 아니면 어떤 제가 일단 주관은 없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최선의 방책이 뭔가는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런 말씀드리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대학은 정치학과를 나왔습니다. 정치학과를 나왔지만 저는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을 물려줘야 되는 60이 넘은 어떤 한 사내가 강을 사랑하고자 생각을 했었던 것이고 그 보호에 대한 문제들도 어떠한 정치적 결정이든지 또 경제적 결정이든지 설치가 됐다고 말입니다. 됐으면 그걸 뜯어버리면 속이야 시원하겠죠. 그러나 그걸 뜯어버림으로 해서 그걸 믿고 투자했던 많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걸 순기능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제가 이게 그 학자들하고 다시 또 얘기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볼을 높여서 지금보다 그 물과 물의 수차를 더 만들어서 수력 발전을 하란 말이죠. 수력 발전을 해서 일부 물은 내려보내고 일부 물은 그 전기로 밤에 다시 올리는 거예요. 밤이 됐든 낮이 됐든. 그러면 그 보의 유속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예. 혹시 또 지금 이번 여행하시면서 또 하시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감사해야 될 분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이제 마무리 말씀 주시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카약을 하거나 이제 어떤 운동을 할 때 아쉬움이 있다면 제 주변에 젊은이들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카약 하시는 분 중에 연세가 가장 높으신 쪽인가요? 높은 쪽이죠. 예, 저보다 이제 아래인 분들이 대부분이지만 20세 청년은 별로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주로 어떤 분들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경제적인 문제들도 있고 장비 구입이나 하는 것 때문에 30대 중후반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이런 것들 하고 또 그 정책을 만들고 수립하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물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또 학위도 높은 학위들을 갖고 계시고 하겠지만 현장에 대한 체크를 정말 진심 어린 체크를 가서 점심 먹고 둘러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에 좀 해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으로는 뭐 감사의 말씀 드리라고 하면 먼저 아까 말씀드렸던 내내 뒤를 돌봐준 제 중학교부터의 지금까지 친구하고 송창동 친구하고 황지에서 만났던 김도환 사진작가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지역의 틀을 잡고 계시는 분인데 지역에서 저를 이틀 동안 무료로 서포트하면서 사진을 많이 찍어주시면서 길도 얘기도 하고 지역 얘기도 많이 들어서 감사했었고 대구의 그 낙동강화라고 하는 행사를 주관하시는 차정보 서해가고 목수인 분이 계세요. 그분이 또 제가 그 기를
걸고 오도록 또 글씨를 써주셔서 잘 했었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그 지역에도 재밌는 가수들이 많습니다. 네. 그 김강주 가수라고 경대 법대를 나왔습니다. 포크 가수인데 이 친구가 저 때문에 낙동강화라는 노래를 지어줬어요. 아, 노래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하는 게 뭐 가상해서 그런지 존경스러워서 그런지 존경은 아닌데 그래서 해줘서 했고, 또 글씨는 유시화 작가가 늘 성원을 해준다고 그렇게 제 기에다 사인도 해주셨고 그 많은 주변에 또 동료들이 작게 크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분들께 감사드리고 네. 젊은이들로 하여금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면서 네. 좌절이라고 해야 됩니까? 전들 혼자 13일간을 내려오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완벽하게 100% 다 잘 마칠 거라는 확신도 없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 더운 여름날 비 하루 종일 비 맞았습니다. 그 창녕보를 건널 때 마지막 날에 하단보를 지나는데 하단보와 낙동강의 수위가 틀립니다. 예. 그러면 하단보 안에 도크가 있습니다. 예. 그 도크를 상류 쪽에서 문을 열어주면 파란색 라이팅을 하면 그 도크 안에 제가 카약이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면 뒤에 문을 닫고 예. 이 물을 빼야만 바다 수위하고 맞아지죠. 아. 그러면 이 물을 빼고 바다 수위로 맞추어 놓으면 문을 열고 라이팅을 또 파란 거를 주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또 너무도 감사드리고 제가 카약으로는 처음이라고 하네요. 아, 그럼 배를 봐주시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 보트 같은 것들, 어선 같은 것들을 많이 다니는데 카약은 처음이라고 그 담당 직원하고 통화하면서 웃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네. 어쨌든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걸 겪으면서 하고 내려와서 이제 다 왔구나. 다대포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눈앞에 보였는데 썰물이라고 하죠. 예. 썰물이 시작됩니다. 예. 그러니까 바닥이 막 드러나서 예. 배가 그 갯벌 위에 얹었어요. 아, 그래서 얹혀서 못 움직여요. 4시간 반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좋은 경험이었어요. 아. 누구든지 그 뻘에 앉아서 4시간 반을 혼자 앉아 있을 수 있나. 그래서 그거 땡비스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날 다행히 네. 약간 구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있었는데 네. 햇볕이 심해가면 정말 쉴 데가 없거든요, 강가에는. 그래서 우산을 갖고 다녔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래서 갖고 다녔는데, 그 뻘에 물이 내려가니까 밤하늘의 별들보다 많아요, 개들이. 아. 그 뻘 전체에. 야. 그래서 그런 생명을 네. 또 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4시간 반을 기다리면서 물이 들어올 시간. 네. 그래 발을 담그고 있었는데 이 발에 발목에만 넘어오면 내가 배를 저을 수 있구나. 그 배가 떠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시간을 기다리면서 네. 그래 다 왔다고 너가 자만했지만 이런 또 그 암초를 주는구나. 그러고 나서 또 탈출을 했어요. 네. 했는데 다대포가 눈앞에 2km 앞에 보이는데 맞바람이 붑니다. 카야커들은 투스타라고 그러는데 초속 4m 이상을 투스타라고 합니다. 초속 4m 이상을 똑바로 맞바람을 보고 2시간을 그 2km를 갔다가 거의 뭐 평소 같으면은 약 한 20분, 네. 30분이면 올 거리를 네. 넉넉 잡아 2시간 만에 걸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은 네. 뭘 다 했구나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좌절이 있고 네. 그 또 좌절을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네. 이런 호연지기를 위해서 많은 운동도 하고 해줬으면 하고 어른들은 또 투자하셔서 자식들한테 좋은 운동들을 투자하고 그 자연을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인생을 극복하는 것도 같이 배웠으면 하는 것이 제 이번 투어의 마지막 제 소회였습니다. 네, 아유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양돈영 선생님, 네. 정말 그 도전 정신에 다시 한번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내고요. 이분이 뭐 환경 운동가도 아니시고, 그죠? 오로지 개인적인 의지를 갖고 낙동강 탐사를 통해서 그 오염 실태를 알려주셨는데 행정 그 정책 당국자나 이 행정하시는 분들은 일단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보셔야 되겠고, 우리들은 지금 보니까 생활 옷을
수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 정화하는데도 우리도 마음을 같이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초청해 주셔서 고맙고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